로드 오브 카오스라고 메이엠 밴드에서 옛날에 그 일어났던 충격적인 사건의 영화가 나왔었죠. 예술 영화로 나올 줄 알았는데 헐리우드 영화로 나와가지고 개봉하기 전에 상당히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왜냐면은 혹시나 이 어두운 사건이 헐리우드 티네이저 영화처럼 와 우리 밴드 하자 이러면서 청춘물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하이틴 영화 느낌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영화가 실제로 개봉하고 나서 고어 잔혹한 것도 묘사를 잘했고 굉장히 어두운 영화였다라고 평가를 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채널을 살려주십시오. 심폐소생을 해주세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그 초기 멤버였던 그 사건의 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네크로부처라는 뮤지션이 밝혔던 영화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감상평이라고 할까요? 그거랑 영화도 제가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인터뷰를 보니까. 젊은 시절에 동료가 죽은 슬픈 사건으로 트라우마적인 기억이나 분노가 지금 현재까지도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메이엠이란 밴드가 노르웨이 밴드죠. 노르웨이안 세컨드 블랙메탈 웨이브라고 그 시기에 선봉에 서가지고 그 무브먼트를 주도하던 밴드 중에 하나였거든요. 굉장히 악명을 떨치고 있었는데 당시에 뭐 멤버라고 하면 뭐 보컬에 데드가 있고 그 기타 포지션에 유로니무스가 있고 이제 베이스 포지션에 네크로부처가 있었고 이제 헬해머라는 드러머가 있었는데 이게 소위 매니아들 사이에서 전설의 라인업으로 통용이 되죠. 굉장히 과격하고 무시무시한 밴드잖아요. 유로니무스 그러니까 리더는 완전히 간 거라 이 양반은. 컨셉이 아닌 거라. 뭔지 느낌 아시죠? 극단적인 행위에 진심으로 심취를 하고 그 정치적으로 뭐 네오나치라던가 뭐 활동에 대해서도 연관이 있었다고 하고요. 기독교에 대한 저항으로 교회도 방화하는 그런 악명을 떨칠 수 있는 행동이나 행동은 다 하자 이런 반사회적인 인물이었죠. 이 밴드 음악은 실제 범죄자 음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힙합으로 치면은 실제로 막 서로 총 쏘고 싸우고 그런 거 하는 본토 갱스터 힙합처럼 데드가 블랙메탈 씬에서 엄청난 영향을 준 무시무시한 보컬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우울증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삶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심했던 인물이었는데 유로니무스랑 데드가 활동을 하면서 같이 살았다고 하는데 보통은 같이 살게 되면은 이제 같이 사는 사람이 막 안 좋은 생각하고 이러면은 위로를 해준다던가 케어를 해주는 게 일반적인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제 유로니무스는 이제 멤버인 데드가 극단적인 선택을 자살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옆에서 부추기고 막 범죄 같은 것도 막 같이 저지르고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경험들을 하는데 네크로부처 같은 경우는 같이 사는데 설마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이게 사단이 난 거죠. 1991년에 이제 데드가 우울증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가 왔는데 데드가 자살을 하려고 손목을 긋고 하는데 이제 피가 막 철철 나지만은 빨리 안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로니무스가 놔뒀던 샷건을 이렇게 가지고 자기를 조준해가지고 이렇게 트리거를 땡기는 거죠. 그래서 자살을 합니다. 그 자살 현장을 발견한 게 이제 당연히 같이 살던 유로니무스겠죠. 죽은 거를 보고 경찰에 자살했다고 이렇게 알리려고 하다가 유로니무스가 뭔가 번쩍하는 거죠. 뭐 유레카 이런 거 있잖아요. 안 좋은 쪽으로 번쩍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돌발 행동을 합니다. 어떤 걸 하냐면 이 죽은 데드 시체를 그냥 냅두고 쇼핑몰에 가가지고 일회용 카메라 같은 거를 이제 구입하고 다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시체를 이제 포즈를 막 바꿔가면서 뭐 친구가 죽어있는 모습을 찍어댔는데 샷건으로 자살했으니까 두개골이 다 부서졌을 거 아닙니까? 개박살이 났는데 뼈 조각 그런 것들을 주워가지고 목걸이로 만들고 또 실제로 뇌를 스프로 만들어서 먹었다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은 아니었는데 한번 먹어보려고 시도는 진짜로 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데드를 죽인 건 아니지만은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메이햄은 어마어마한 악명을 만천하에 떨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신나고 흥분한 감정이 막 느껴졌대요. 뭐 예를 들면 공연을 엄청나게 성공시키고 막 상도 받고 이랬 것처럼 유로니무스가 데드가 죽었을 당시의 사진들 멤버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무슨 포켓몬 스티커 모은 그 초딩처럼 무슨 컬렉션 보여주듯이
막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웠던 뼈 조각으로 만든 목걸이를 끼고 공연을 하고 데드의 조각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한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같이 활동하던 친구가 자살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고 죽었는데 그 비극에 대해서 친구의 죽음을 막 이용해서 계획을 얘기하고, 정말 그 반사회적 그 모습에서 이제 네크로부처가 유로니무스의 행동에 엄청난 그 충격을 받습니다. 참다가 이제 분노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밴드를 탈퇴를 하고 뭐 그랬는데, 아무튼 네크로부처 입장에서는 그 사건이 큰 트라우마적인 사건이었죠. 탈퇴를 하고 나서도 같은 음악 씬에 있으니까 뭐 아무리 뭐 의절을 하더라도 뭐 소문 듣고 뭐 그랬겠죠. 근데 계속 더 막장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런 걸 듣고 네크로부처가 야마가 뒤지게 도운 거지. 실제로 그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실현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네크로부처가 유로니무스 저 녀석은 사람이 아니다, 내가 유로니무스를 진짜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다 같이 이제 극단적으로 치닫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1993년에 버좀이 유로니무스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유로니무스가 살해당하고 나서도 뭐 끝난 게 아니죠. 충격적인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유로니무스 부모님이 유품을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데드가 자살한 사진을 찍어서 인화한 그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다 소각을 해버립니다. 그런 사진들은 세상에 공개되거나 뭐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유로니무스가 그 사진을 뭐 그냥 가지고만 있었겠습니까? 막 여기저기 막 보여주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난리를 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로니무스가 보여줬던 지인 중에서 그 사진의 사본, 그러니까 복사를 해놓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진이 이제 흘러서 옛날엔 보틀렉 같은 거 발매하는 그 불법 해적판 레코드사, 그런 게 많았거든요. 어쨌든 뭐 불법 해적판 레코드사에 전달이 됐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워낙에 충격적이면서 마케팅적으로 쓰면은 뭐 광고 안 해도 완전 뭐 소문 쫙 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데드가 뇌가 터져서 죽어있는 사진을 불법으로 라이브 딴 음원을 가지고 앨범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95년에 나왔던 Dawn of the Black Hearts라는 앨범인데, 이게 그 커버 아트가 충격적이기로 유명하죠. 그냥 자살한 모습이 앨범 표지로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발매가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건의 비하인드나 진상을 당시에 뭐 대중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개 사이코 미친 밴드이기 때문에 동료가 죽은 사진까지 이용해가지고 뭐 라이브 앨범을 만들어내는 진짜 지옥의 밴드다 뭐 이런 식으로 희한하고 괴랄한 그런, 이제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크로부처나 뭐 멤버들이, 아니 이거 우리가 정식으로 낸 거 아닙니다, 뭡니까 이거, 불법 상관도 없는 놈이 부틀렉으로 이거 낸 건데 우리랑 상관없다. 그리고 그 사진은 다 소각하고 그랬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다 막 이런 식으로 아무리 해명을 하고 얘기를 해도 뭐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요즘도 조금만 이래 루머 퍼지면 다 막 이리 우르르 하고 저리 우르르 하는데, 소문만 계속 커져가지고 뭐 밴드 멤버들이 악마를 숭배하고 뭐 영혼을 바치고 뇌를 끓여서 실제로 다 같이 나눠 먹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뭐 무시무시한 스토리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불법 부틀렉이 블랙메탈 씬의 전설의 명반 뭐 그런 걸로 약간 취급이 되면서, 불법 복제로 나온 그 앨범이 또 불법으로 복제가 되면서 유통이 되면서 마약 퍼지듯이 막 난리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뭐 해적판 앨범의 해적판인 거지. 이게 불법이니까. 얼마나 팔렸는지는 모르죠. 정확한 집계는 불가능하지만은 이 앨범이 불법으로 유통된 블랙메탈 앨범 중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렸을 것이라는 뭐 하더라고요. 네크로부처가 무력감이랑 슬픔, 분노를 느꼈다고 합니다. 배경 사건은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네크로부처가 영화를 보고 먼저 언급한 건 그게 할리우드에서 나왔는데 고증이 잘 돼 있어서 놀랐다고 합니다. 영화가 좋고 말고 둘째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90년대 여러 가지 소품이나 이런 게 굉장히 흡사해가지고 이거는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감독이 메이햄보다 한 세대 이전의 전설 올드스쿨 블랙메탈 밴드라고 할 수 있는 나솔이라는 밴드의 초기 멤버로서 잠깐 활동을 했던 블랙메탈 뮤지션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감독이 아니었으면 묘사가 개판이었을 것이다.
네크로부처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에 대해서 영화를 보고 감상평이 그냥 슬펐다고 합니다. 그냥 옛날 생각, 그 친구 죽었을 때 자살하고 뭐 족같은 그 경험이 다시 그때로 되돌아간 느낌이 나고 그냥 영화 보는 내내 굉장히 우울했다고 합니다. 네크로부처는 나는 이 영화가 뭐 좋은 영화라고는 생각 안 한다. 그렇게 소감을 밝혔고, 그리고 이 영화가 모든 요소가 너무도 자극적으로 이용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씁쓸해 하더라고요. 그 로드 오브 카오스라는 책이 나오고 나서부터 그 책이 98년도에 나왔거든요. 노르웨이 영화 제작사에서의 메이햄 측에다가 막 영화화 하자고 막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럼 뭐 진행을 하려면 서류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50장 넘는 법적인 계약서들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네크로부처 입장에서는 읽어봐도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이해되게 한 페이지로 좀 요약해서 가져와라 그랬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계속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네크로부처가 사비까지 들어가면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보고를 해달라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게 됐다고 합니다. 헐리우드가 모종의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중으로 앞에 노르웨이 제작사를 밀어넣어서 계약을 유리하게 맺고 자기들이 판권을 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다. 표준 지불 방식이 어떻고 알아듣지도 못할 법적인 계약서들을 어쩌고저쩌고 뭐 하면서 뭐 우당탕하고 나서 컨트랙트 끝나고 나서는 정확한 상황은 전혀 전달받은 것도 없고 아무런 소식도 못 들었다고 합니다. 크랭크인이 들어간다던가 하면은 우리 밴드 멤버들한테 연락이 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살고 있었는데 이 영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은 매체들에서 연락이 왔대요. 완전히 처음 들은 거죠 그때. 롤링스톤즈에서 CNN, BBC, LA 타임즈, ABC, 데일리 뉴스 계속 물어봐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파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정보가 없기 때문에 노코멘트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노코멘트 했다고 합니다. 영화가 나오고 하면 앨범이 더 팔리던가 뭐 유명해지던가 좀 변화가 확 올 수도 있잖아요. 정작 그 밴드들한테는 이득을 본 것도 없고 영향도 없었다고 합니다. 안 좋은 기억만 들춰냈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옆에서 보면서 네크로부처가 얘기를 했는데 씁쓸한 회의주의적인 그런 게 더 심해진 것 같더라고요. 친구의 죽음을 이용했던 사건이 첫 번째가 불법 앨범 디 던 오브 블랙 아츠 때랑 또 로드 오브 케이오스 책이 출판됐을 때 시체 사진이 막 허가도 없이 수록되고 이랬는데 이번에도 논의나 이런 것도 없었고 또 친구의 죽음을 이용해서 또 한바탕 뭐 구판을 벌이고 이번에는 관련된 그 책임자라던가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은 넘어가지 않겠다. 이거가 뭐 법적으로 좀 제재를 가할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조치를 취할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영화가 개봉하고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인터뷰라고 지금 2025년이니까 거의 4, 5년 된 인터뷰인데 그 뒤로는 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뭐 고발이 뭐 들어갔는지 뭐 책임을 물었는지 뭐 그런 법적인 거에 대해서 뭐 자세히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제가 파악하기는 없더라고요. 메이햄이 뭐 최근에 내한도 왔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뭐 그냥 음악 활동을 하면서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생각이 또 나가지고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봤었는데 상당히 다크하더라고요. 가볍게 접근하기보다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고 이런 뮤지션들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그런 거를 경험하는 의미에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사람이 사는 세계다 보니까 좀 뭐 사건, 사고 이런 게 끊이질 않는데 이 사건은 진짜 현대 음악사에서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된 실화니까 블랙메탈을 모르시는 분들도 교양 지식 차원으로 한 번쯤은 접해보고 생각의 스펙트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넓히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좀 만들어 봤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해야지 이게 채널이 살아날 것 같아. 지금 채널을 살려주십시오. 심폐소생을 해주세요. 다음에 또 뭐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